안녕하세요. 2021년 충북 세1본부에서 주최하는 경력단절 예방 종사자 교육 여우말 북콘서트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우말 북콘서트 사회를 맡은 젠더십 향상교육원 유정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그 광화문 교보문고 여름 글판을 보니까요. 올 여름에 할 일은 모르는 사람의 그늘을 읽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만남이 무척이나 많아진 시점입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계시는 노동자들의 노고도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려요. 그 여우말이란 뜻은 여자는 왜 자신의 성공을 우연이라 말할까라는 책 제목의 줄임말이죠. 네. 오늘 북 콘서트를 위해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스스로를 북 읽고 북 적고 북 치는 여자라고 소개하신 현재 크리에이트 나인 이서윤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북 읽고 적고 치고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그리고 못하는 거 이렇게 골고루 적당히 하면서 살고 있는 이서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으로 충북 여성 세1본부 행복일터 상담소 심리 상담 분야 전문가이시죠? 해피마인드 오정란 소장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약간 아직 긴장하고 있어서 좀 풀어지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네, 편하게 1시간 반 동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북 콘서트에 댓글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분들에게요, 이디어 상품권, 치킨, 이런 게 막 나간다 그래요. 네. 두 패널께서도 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선 여우말 관련해서 소감이랄까요? 총평 차원으로 두 분 이야기를 좀 먼저 듣고 싶어요. 이후에 이소연 대표님의 도서 서평도 많은 기대가 됩니다만, 먼저 오정란 소장님께서 소감 있으시다면 좀 나눠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저는 좀 제 성향은 좀 책을 좀 비판적으로 읽는 게 워낙 습관이 돼 있어서 책을 읽는 동안 많이 불편한 지점이 좀 있었는데, 너무 길게는 이따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성공이란 단어가 얼마나 여성들에게는 먼 단어인가를 알게 해준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공에도 역시, 그러니까 단어에도 역시 성별이 들어가 있구나라는 걸 좀 재차 확인시켜준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소윤 대표님 소감도 좀 들어볼까요? 네, 저는 원래 조금 그러려니 하면서 살고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 그러려니 안에서 저의 또 다른 모습을 이 책을 통해서 발견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책이었어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왜 그런 말이 있었어요. 당신 자신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 이런 문장이 저는 확 와닿더라고요. 사실 이번 북 콘서트에 이 여우말을 추천한 사람이 접니다. 네, 제가 지난 세계 여성의 날, 그러니까 3월 8일이죠. 우연히 이제 서점을 가게 됐는데,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여성 리더들이 자신의 인생에 영향을 준 책, 이래서 캠페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어떤 여성 리더가 제가 알고 있는 여성 리더였는데 이 책이 엄청 영향을 많이 줬다고 그러시길래 나도 한번 읽어볼까 싶어가지고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읽는 내내 무릎을 그냥 탁탁 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충북 세1본부에서 관련된 전화가 왔을 때 제가 주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책을 완독한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너무 일상이 바쁘셔서 미처 못 읽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이서윤 대표님의 여우말 서평을 좀 들으시면 이제 거의 완독하시는 수준으로 이르게 되실 거예요. 지금부터 이서윤 대표님에게 여우말 서평 들어보죠. 네, 대표님. 네. 어떻게 책을 잘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공감을 하면서 읽으셨는지 아니신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근데 우리 또 다 같은 여자들이지만 또 다 다른 사람들이라서 공감했던 포인트도 그리고 그 공감의 깊이도 다 달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처음에는 이게 좀 내 이야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조금 몰입도가 낮았어요. 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저자의 언어가 좀 친절하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자가 이 책을 왜 쓰게 되었는지 그 부분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저자가 석사 4년차 때 그 논문을 막 이렇게 미루고 있는데, 어떤 두 박사님이 유능한 여성들에게 나타나는 가면 현상이라는 논문을 소리내서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 내 이야기 같은 거예요. 근데 더 신기했던 건 내가 유능하다고 생각했던 더 유능한 여성이 옆에서 함께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자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는데 에너지를 쏟기로 하고, 그래서 연구를 해서 이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총 1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 않았었더라도 다 읽은 것처럼 뻥을 치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최대한 좀 저자의 시선을 따라가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저도 사람이라서 저의 관점이 많이 좀 녹아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럼 먼저 1장으로 가볼까요? 자, 기업가였던 리즈 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비즈니스계의 오스카상이라는 스티비상을 받아요. 이 상이 뭔지는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또 오스카상급이라고 하니 굉장히 대단한 상인 것 같죠? 근데 여기서 상을 받은 그녀가 소감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그냥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이고 아이 키우는 사람인데 내가? 라는 소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이런 현상을 가지고 가면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사례들이 아무래도 뭐 기업인, 배우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조금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사례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나랑은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 아니야?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 아니야? 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자체가 또 가면증후군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어떤 스스로 또 어떤 성취를 이루고 있는데 그걸 나도 모르게 스스로 부정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좀 자존감과 약간 혼동이 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낮은 자존감과는 또 다른 이야기라고 해요. 만약에 우리가 가면증후군이라면 적어도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성취해낼 만큼의 자존감이 튼튼한 사람이라고 저자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자존감이라는 거는 왜 찾아오게 되는 걸까요? 네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내 탓이야, 내 탓이야.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 두려움을 벗어날 수가 없겠죠. 하지만 누군가 옆에서 네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면 우리가 한결 마음이 편해지겠죠. 그렇다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우리는 누구나 다 사람에게서 양육이 되었죠. 엄마 아빠에서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어릴 때 우리가 성공과 실패라는 경험을 겪으면서 부모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했었던 행동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지지를 해주는 부모님 아래서 컸다고 하더라도 우리 부모님이니까 나한테 그렇게 해주지 라는 그런 감정을 많이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또 평생학습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평생 배워요. 그러다 보니까 평생 학생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평생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또 조직 문화 안에서 바라보면은 조직 문화 안에서 또 경쟁이라는 걸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 문화 안에서도 가면증후군을 앓고 있는 게 당연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반대로 혼자 일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또 피드백을 줄 사람이 없어서 또 그런 가면증후군을 가지고 있다고 또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그 이유들 중에 난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거 있으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빠져나갈 수 없는 부분이 있대요. 그게 바로 우리가 여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성이 더 잘할 수 있는 일들을 오히려 남성의 성과에 비해서 그 중요성이나 그 우수성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지나갔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수공예 같은 부분들 상상을 해보시면 그래도 조금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또 책에 인용된 어부에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남성은 자신의 나약함에 대해 사과하도록 배웠고 여성은 자신의 강함에 대해 사과하도록 배웠다. 라고요. 옆에서 소영님이 피식 웃으세요. 네. 또 우리 스스로도 또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고정관념이라는 부분인데요. 또 이게 전통적으로 남성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여성을 봤을 때 우리 여성 스스로도 쟤 왜 저래? 쟤 뭐야? 라고 하는 반응을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적 맥락들이 우리를 그렇게 느끼도록 만들어섰다는 거를 저도 책 안에서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됐어요. 지금 7가지가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혹시 딱 공감되는, 나 이런 거 해본 적, 이런 노력 해본 적 있다 라면서 이렇게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하나씩 댓글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는 피해갈 수가 없더라고요. 어떤 거였냐면요. 급하게 쓴 거니까 이런 결과도 받아들일 수 있어 라는 부분이었는데요. 매일매일 하루살이 하는 것 같아요. 막 기획서도 써가지고 마감하기 1분 전에 띵 누르고 그러면서 떨어지면 나 너무 급하게 쓰니까 어쩔 수 없었던 거지. 혼자 스스로를 다독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걸 보호기제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 보호기제들은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내 스스로 나를 보호하고 있다고 노력함을 보여주는 것들이죠. 그러면은 이번에 5장으로 넘어가기 전에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댓글 이벤트 한번 해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책을 다 읽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발췌독을 해서 읽으신 분들도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성공의 필수 요소 4가지 나왔었거든요. 네. 지금부터 네. 성공의 필수 요소 4가지 정확하게 올려주시는데요. 5번째와 10번째 올려주시는 분께 처음에 말씀드렸던 상품께 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나요? 안 올라오는데요. 책을 옆에 안 두셨나봐요. 5번째이니까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요? 첫 번째. 5번째 안 될까봐? 첫 번째. 하나 올라왔네요. 올라왔나요? 네네. 2개, 3개. 우리 첫 번째 드리면 안 될까요? 첫 번째 드릴까요? 네네네네. 네. 첫 번째가 좀 늦게 나와가지고 첫 번째, 5번째. 정민선 선생님. 네. 네. 정민선 선생님. 네, 1번으로 올려주셨어요. 네. 네. 그리고 계속 올라오고 1, 있어가지고 2, 3, 4, 5. 네. 5번째는 어떤 분이신가요? 양재꽃시장은 누구이실까요? 우리 선생님이신가? 양재꽃시장. 네네네. 7, 8, 9, 10. 10번이 김옥선 선생님 맞으신가요? 그러신 것 같은데요. 네. 자, 이렇게 행운, 타이밍, 인맥, 성격. 이 4가지 요소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리의 성공이 성공이다, 실패이다 이렇게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4가지 요소가 우리 성공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 주된 요소는 아닌 거고요. 이 요소가 있더라도 우리가 없었더라면은 바로 그 결과는 이뤄낼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 거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멋진 나에게 어떤 보상을 주고 계신가요? 어떤 보상을 할지 상상하는 그 과정, 그리고 보상을 기다리면서의 그 시간들이 저는 오히려 짜릿함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 감정들이 또 우리를 또 살아나가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충주 세일입니다. 양재꽃시장. 아, 그렇군요. 양재꽃 시장님 충주 세일이래요. 네네. 꼭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렇게 유능한 나에게 보상 주셨어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내가 유능하다, 유능하지 않다를 판가름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유능함의 기준을 저 멀리 우주 어딘가에 두고서 나는 자격 없어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건 아니시죠? 불가능한 잣대를 멀리 두고 스스로를 평가를 한다면 영원히 감염증후군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고 해결될 수 없다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능함을 생각하는 그 5가지 유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완벽주의자 유형이라면 높은 기준을 추구하는 거 너무 좋죠. 하지만 그에 못 미쳤을 때 느낄 수 있는 수치심, 요거는 느끼지 말자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내가 전문가 유형이라면
지식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는 거 너무 좋죠. 하지만 모든 걸 알아야 한다는 그 비현실적인 기대를 버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또 슈퍼우먼 유형이라면 모두가 다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이 다양한 역할 속에서 최고가 되려는 욕망은 당연히 우리 모두 다 존중해줘야 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실수 없이 해내야 한다는 그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타고난 천재 유형이라면 탁월함에 대한 욕망은 유지하되 거기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노력을 인정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엄격한 개인주의자 유형이라면 어떤 일을 혼자 해내야 할 때 그럴 수도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세요. 하지만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마음은 버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늘 성공을 바라보지만 그 안에서 실패와 실수, 비판 벗어날 수 없겠죠. 그래서 무언가 잘못된 게 있었을 때 전부 내 탓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건 아니신지 모르겠어요. 여학생들이 학창시절 초기에는 우수한 성적을 이렇게 뽐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자신감이 점점 떨어진다고 해요. 그 실패의 이유를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남성들은 이렇게 생각한대요. 성취는 다 그냥 내가 잘해서 그런 거고 실패를 외부 원인으로 돌리는 거예요. 선생님이 공부할 시간을 주지 않았거나 또 시험이 너무 어려웠거나 심판이 공정하지 않았거나. 근데 이 둘의 차이가 제가 아들과 딸을 키우고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벌써부터. 그래서 이 장에서는 실패, 실수, 비판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라는 그 계기를 마련해 보자고 하는데요. 비판을 받으면 당연히 아프죠. 마음이 아프죠. 하지만 그 비판을 활용할 능력이 여러분에게 없었다면 그 비판의 피드백을 주지도 않았을 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나를 탓하는 나의 아바타가 옆에서 너의 제안 좀 시시했어 라고 말을 할 때 그때 얼른 다른 아바타 하나를 다시 꺼내세요. 그보다는 나았어 라고 나를 반박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8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성으로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약간의 그 희생적인 삶을 배워왔던 것 같아요. 그게 도덕적인 삶이라는 암시적인 메시지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여성의 발전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물론 공감 능력은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그 공감 능력이 여성의 강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요즘같이 또 기술이 발전하는 시대에 모든 것을 다 외주를 줄 수는 있어도 이 공감 능력만큼은 외주를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미래학자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나의 문제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왔을 때 그 결정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나의 자신감 때문인지 아니면 어떤 관계의 문제인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성공이라는 것을 가지고 가면 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그렇다면 어떤 걸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마다의 성공의 기준이 모두 다르겠죠. 그러면 나는 어떤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여성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정의는 언제나 복잡하다고 했거든요. 그 이유가 우리가 성공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는 건 바로 사회에서 말하는 그 성공의 정의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의 가치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지위나 돈, 권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여성들은 생활의 질에 더 높은 가치를 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성공의 가치를 이렇게 내렸어요. 일도 잘하면서 개인의 가치와 책임도 지킬 수 있는 직업적 효율성이라고요. 나름 좋지만 어렵죠. 네, 그래서 책에서도 이런 미션을 내렸더라고요. 내게 성공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적어보자고요. 근데 적기 참 힘들 거예요. 그럴 때는 다시 거꾸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돈, 지위, 권력을 갖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싶지 않은 것은 무엇일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나만의 어떤 선택 기준이 생기지 않을까요? 네.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책 읽지 않으셨어도 책 읽은 것처럼 뻥치라고요. 네. 네, 이거 뻥이라는 게 허풍일 수도 있고요. 허세일 수도 있고요. 애드리브일 수도 있고요. 또 버티기일 수도 있고 당돌함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런 거를 스스로 해본다는 거 사실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쉽지 않아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작은 두려움을 가지고 실제로 뻥을 치면서 살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허풍, 허세, 뻥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하기는 조금 좀 꺼려지겠지만 그럴 때는 좀 표현을 바꿔보는 거예요. 즉흥적인 대처, 애드리브, 버티기, 흐름 따라가기 이렇게 바꿔보면은 나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뻥이 아닐까요? 그 자신 있게 행동한다는 게 늘 자신 있어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배우면서 일을 해 나가는 게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없잖아요. 여기서 책에서는 말합니다. 더 많은 뻥을 칠수록 더 많은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요. 행동하는 만큼 결과가 있기 마련이라서 그렇겠죠. 처음에 수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게 다르게 생각하는 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해서 조금 더 다른 나를 만나보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다르게 느끼려면 다르게 행동해야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모험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험을 하면서 효과가 있었던 부분은 내공이야 라고 이렇게 돌리는 거고요. 그리고 효과가 없었던 모험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으면 되겠죠. 근데 모험이 뭘까요? 모험을 너무 거창한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모험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오히려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서는 두렵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한 가지씩 반복해서 해보라고 추천을 해주기도 하네요.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오늘의 모험이거든요. 매일매일 새로운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완벽할 수는 없지만 다음에 다시 한번 하면은 오늘도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부족함에 두려움을 느끼고 또 두려움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 혹시 발견하셨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멋진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빛내야 할지 몰라서 그 얄팍한 두려움으로 잠시 덮어두고 있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의 이 반짝임을 전문가 선생님들과 함께 발견해 보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와, 이소연 대표님 너무 감사드려요. 저도 완독을 했는데 또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들리고. 네. 그 양재 꽃시장님, 네. 치킨 꼭 드리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네. 치킨으로 드릴게요. 네. 그 성공의 정의가 바뀌어가는 추세입니다. 예전에는 어떤 목표를 이루고 출세하는 것, 그러니까 전통적인 어떤 성공의 개념이죠. 네. 이것을 성공이라고 말했지만 요즘엔 끝까지 해내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 올려주셨어요. 우리가 중복 지급은 안 되죠? 네. 안 된답니다. 예, 여기 관련자님들께서 안 된답니다. 아쉽는데요. 네. 그리고 우리 7데이 1000 책 읽을 때보다 쏙쏙 들어와요.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너무 좋으시겠습니다. 네. 그 여우말에 대한 서평 우리 이소연 대표님께 정말 잘 들었고요. 자, 이번엔 오정란 소장님. 소장님께서 특별히 또 우리 종사원님들을 위해서 강조하고 싶은,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 것 같아요. 좀 들어볼까요? 네. 네. 화면이 안 바뀌나요? 네. 제가 듣기로 한 70분이 이 동영상이라고 하는 실시간 이 줌으로 이 북콘서트에 참석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일센터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좀 더 성과와 그다음 관계 중심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역량 강화 차원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책만큼 이제 좋은 어떤 매체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을 열어주신 충구세일한테 일단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책을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우리가 성공하려면 우리 사회에서는 남성 중심적 사고로
일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었던 그런 사회였죠. 그리고 저 역시도 역시 그렇게 생물학적으로는 여성이긴 하지만 남성적 마인드를 가지고 저는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아이들 이야기를 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그리고 웬만하면 전문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웬만하면 그 상황과 조건에 맞게 저를 세팅하고, 이런 게 너무 익숙해요. 그러니 돌아서 하면 허전하죠. 제가 웃기는 말로 이런 말 했어요. 지도교수하고 전체 미팅만 하고 아주 근사한 레스토랑 가서 밥을 먹잖아요. 지도교수님하고 박사과정 이럴 때. 그러면 집에 와서 꼭 뭘 해요? 양푼에다 밥을 비벼 먹죠. 어때요? 그 느끼함. 나답지 않는 거에서 오는 그 불편함을 씻어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게 저는 가면증후군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성들이 가면증후군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라는 거에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사실 이런 자기계발서들이 갖고 있는 한계점들이 저는 좀 많이 보였어요. 이를테면 네가 좀 노력하면 돼. 이렇게 좀 다르게 생각해봐. 너 자신으로 살아봐. 라고 하는데 여성은 사실 자기 자신으로 살기는 너무 어렵죠. 시모나 보바르가 제2의 성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여성은 만들어지는 거죠. 길러지는 거잖아요. 그 책을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책을 3번 읽었거든요. 700쪽이 넘는 거의 좀 1000쪽에 가까운 책인데 저는 그 책이 제 인생을 바꾼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읽었을 때 저에게 첫 번째 이미지가 이 이미지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남성은 비바람 속에 내놓죠. 세상을 향해서 묵묵히 아니면 뛰어다녀라고 탐험해봐 마음껏. 근데 여성은 어때? 여자아이는 집안에 가두죠. 집안에 있어. 세상은 위험한 거야. 가장 안전한 곳에 있어. 그러니 여성이 모험을 하고 탐험을 한다는 건 사실 수영할 줄도 모르는데 수영하라고 강물에 내어 던지는 거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이라는 단어는 여성의 단어가 아니다. 야망, 권력, 일단 여성에게는 2가지 잣대로 일단 기준을 정해요. 둘 다 잘해야 되죠. 여기서 주장하는 것처럼 일가정 양립이 이 세대 모토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좀 웃겼어요. 왜 일가정 양립이 여성의 문제로 국한될까요? 이거는 인간의 문제이고 보편의 문제여야 되는데 이건 항상 여성이 노력해야 될 어떤 걸로 간주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뭔가 제시하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좋은데 화려한 미사 어구 같은데 과연 본질적인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를 이렇게 성공하지 못한 가면증후군으로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우리가 연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들려보고, 고생했어, 잘했어 라는 걸 자신에게도 하지만 내 옆에 있는 여성 동료에게 고생해서 잘했어, 자기 참 멋지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소장님. 소장님은 좀 특별하실 것 같아요.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좀 저와는 또 조금 다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도 몇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책 안에서. 그 여우말 67쪽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 피할 수 없는 상황이 한 가지 더 있다. 여성이라는 당신의 성이다. 우리가 상황 요소들에서 눈을 돌려 사회가 어떻게 당신을 실제보다 덜 유능하다고 느끼게 만드는지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이 사회적 요소들은 여성들에게 자기 불신을 형성하는 과정을 살펴볼 때 한 가지 명심할 점은 모든 여성이 같은 경험을 갖고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다. 같은 조직에서 일하는 여성들도 직급이나 부서에 따라, 예를 들어 본사 근무인지 지점 근무인지에 따라 전혀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 당신이 하는 일의 종류도 중요하다. 만약 사회복지나 교육처럼 여성이 다수인 분야에 종사한다면 뚜렷한 이중잣대와 마주칠 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저도 이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제가 여성 리더십 주제로 강의를 나가기도 하는데요. 의외로 여성이 많은 조직의 여성 구성원들이요, 성차별에 둔감한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의외로.
그리고 왜 이런 교육을 하지? 뭐 이런 저항감도 심하고, 그 다음에 간부님들 이렇게 여성 리더들 만나면 정말 가부장적인 분들 계세요. 깜짝깜짝 놀래요.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경험치가 다르면 이렇게 인식 체계가 달라지는 거죠. 사고의 인식 체계가 달라진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젠더 이슈를 다루는 강사이다 보니까 그 여우말에서 이야기하는 젠더 차이가 매우 흥미로웠어요. 그 중에 181쪽 내용입니다. 이것을 자기 관련 기인 편향이라고 한다. 기본적으로 자기가 보유한 주식 가격이 상승한 건 자신의 뛰어난 금융 감각의 결과고, 아까 이소연 대표님도 비슷한 내용 인용해 주셨죠. 그 다음에 손실은 불운 때문이라는 사고 방식이다. 그 예전에 보았던 한 만화에 이 모든 것이 잘 표현되어 있었다. 한 여자가 바지 지퍼를 올리느라 끙끙대면서 말한다. 어머, 나 살찌고 있는 게 분명해. 이런 같은 상황에서 남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봐, 이 바지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뭐 이제 이런다는 거잖아요. 뭐 세탁기 돌렸더니 줄여졌어. 뭐 이런 거. 네. 웃기는 쉽죠. 하지만 만약에 당신이 지속적으로 자기 탓을 하는 사람이라면 큰 문제다. 우선 실패의 책임을 어디에 두느냐는 당신의 실패 관리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발표를 했는데 망쳐버렸다고 치자.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갖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실패의 원인으로 추정하는 것과 자신이 무능해서 발표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해결책이 분명하다. 다음번에는 준비할 시간을 더 가지면 될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자기가 부족해서 일이 잘못된 거라고 믿는다면 개선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자에게 비판은 익숙해지지 않는 상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를 비롯해서요, 우리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실패를 다루는 방식, 성공을 하려면 실패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 방식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조언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우리 여우말 도서에 관한 이야기는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고 우리 충북-제1본부 종사원님들 의견을 좀 듣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그 종사원님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자유롭게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금 벌써 또 글이 올라와 있나요? 이소연 대표님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모성도 만들어진 것인데 우리 사회는 강요를 해왔어요. 본능이라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정은 선생님께서는 난 본능이 없는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그걸 그렇죠. 가지고 또 엄마들을 죄책감을 갖게 한다고.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왜 성공을 해도 뿌듯하지 않은 그 묘한 느낌 있잖아요. 무언가를 안 하고 성공을 한 듯한. 아이를 애롭게 하고 성공한 듯한 그러니까 그 느낌을 갖죠. 애가 너무 네. 희생했고 그것 때문에 나 성공한 것 같고 막 이런 정말 죄책감에 특히 왜 애들 아플 때 완전 아킬레스건 아니에요? 맞아요. 와 진짜 내가 계속 이렇게 일을 하는 게 맞나? 그게 내 성공을 위해서 막 굉장히 이기적으로 느껴지고 막 그렇잖아요. 소장님 다른 댓글 좀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다 비슷한 얘기신 건가요? 강사님들도 가면 증후군을 겪으셨나요? 당근이죠. 당연히 겪었죠. 하나 소개해 주세요, 소장님. 네. 가면 증후군요. 네, 저는 그 책에서 내가 하면 다 할 수 있어라는 글귀가 있잖아요. 그거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2007년도에 이제 오픈을 했는데요. 아동발달센터를. 그때 제가 오픈하면서 저희 동료들, 그 아동발달 그 심리치료를 하고 있는 동료들한테 그런 말 했어요. 내가 하니까 다 너네들도 다 할 수 있어라고 했거든요. 정말 제가 오픈하고 나서 우후죽순으로 아동발달센터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 오픈하신 분들 지금보다 저보다 훨씬 잘 나갑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부정적으로 한 말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여성들은 뻥을 치는 걸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잖아요. 남자들은 일상이 뻥이죠. 남성들은.
죄송합니다. 앞에 우리 뭐 기사님이 이렇게 남성분인데. 이제 일반화할 수는 없는데 그런 경향성이 있다. 네, 이 정도로 이해해 네, 주시면 네, 될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뭔가 네. 성별 구별해서 제가 디스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남성들은 하나의 일만 하잖아요. 근데 여성들은 되게 멀티로 일을 해야 되죠. 바깥일도 해야 되고 사실 아이도 키워야 되고 가산노동도 해야 되고 시부모 봉양도 해야 되고 친정 봉양도 해야 되고 너무너무 많은 일들을 하죠. 그리고 관계도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멀티를 행하는 중에서 내가 그쪽에 그런 어떤 성공의 어떤 최적화된 사람으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계속 이제 뭔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런 자리에 서면은 저런 어떤 가면 증후군에 많이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소윤 대표님은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아까 그 엄마의 죄책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죄책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진 않아요. 저는 그 안에서 서로 가족들 안에서도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일을 할 때는 아이는 이렇게 해줘야 되고, 아이가 이렇게 할 때는 내가 해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꾸로 그런 저를 보면서 사회에서 오히려 화살을 날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있죠. 네. 그렇죠. 비난하죠. 네. 너 아이가 그렇게 희생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아무렇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이 상처 있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또 내 자신을 이렇게 당당하게 표명할 수 있는 그런 여성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주변 친구들한테도 이렇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 그래요. 지지부르도 있었죠? 그죠? 역시 못 버티죠. 네. 그 김연아 선수도 꽤 많이 시달렸다고 해요. 들리는 얘기로는 자기 그렇게 잘하는 거 아닌데 왜 이렇게 잘한다고 하지? 뭐 이런.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컸었다라고 뭐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사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책 안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왜 이렇게 운이 좋았어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저는 입에 좀 달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빠른 시간 내에 어떻게 이렇게 올라왔어? 아, 운이 좋았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늘 운이 좋았어요. 그리고 뭐 덕분이에요.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덕분이에요. 겸손하게 뭐, 들리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 책에서 그게 당신의 능력 때문인 건데 당신의 능력이 아니라 주위의 여건 때문에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면 증후군이다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아주 뭐 중요한 어떤 뭐 제 성취가 있었어요. 직업적인 성취. 근데 다들 막 어떻게 했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평소 같았으면 제가 뭐 운이 좋았어요. 뭐 이제 이랬을 텐데 그냥 이 책 내용대로 했어요. 고맙습니다. 그냥 앞뒤 군더더기 말 빼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훨씬 스스로가 근사해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책에 제가 또 네, 그런 사례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우리 그 사례도 좀 말씀 주셨는데요. 또 다른, 저는 아직 성공한 여성은 아니지만, 네. 잠깐만 올려주시겠어요? 채팅창 아직 못 읽었습니다. 네. 네, 됐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가면 증후군 증상에 공감이 많이 되었는데요. 정말 능력 있는 여성들이 이런 증상을 겪는다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항상 남들 앞에서 서는 자신감 넘치는 강사님께서도 비슷한 내용이셨네요.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저희 큰아들은 일하는 엄마가 멋지다고 응원해 줍니다. 그래서 편히 일합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 라고 글 올려주셨어요. 저희도 막 좀 에너지가 느껴지는 것 같죠? 네. 남성의 뻥은 재치로 받아들이고 여성의 뻥은 검증 필요 대상 및 무능력으로 수용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문제 같아요. 라고 글을 또 남겨주셨어요. 네, 동의가 되죠? 네. 그래서 왜 뻥도 능력이야, 뭐 이런 허풍도 능력이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네. 그러고 보니까 뻥쟁이들은 옛날 이야기에도 모두 남자네요. 봉이 김선달, 네. 피노키오, 톰 소요몸, 톰 또 누가 있더라? 이렇게 이정현 선생님. 지금 보니까 이정현 선생님께서 꽤 댓글을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 이 대목에서 커피 쿠폰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관계자인데 관계자신가 본데요. 제가 관계자님을 그럼 어떻게 할까요?
관계자님도 뭐 잘 올려주시면 그럼 네네네 주죠. 보내드려야 되겠죠. 김세범님도 관계자님이시죠? 네. 넘어갈게요. 네. 그 이후에는 혹시 다른 댓글이 없었을까요? 저희가 쉬는 시간을 조금 갖고 네. 조금 더 좀 생각해 보시고 글을 올려주시면 또 우리가 사전 질문 받은 것도 있고 막 그래요. 네. 잠깐 쉬었다가 우리 또 이후에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심층적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10분만 쉴게요. 50분 지금 40분이니까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애쓰셨습니다.
네, 충북 세일본부 종사원님들 잘 쉬셨습니까? 네, 2부에서 또 뵙게 되었어요. 제가 쉬는 시간에 채팅창을 이렇게 찬찬히 보다 보니까 우리 김세봉 선생님은 운영자라 아까 그냥 우리가 대충 넘어갔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질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질문에는 우리가 답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저도 부담스러운 일이 있으면 최대한 미루고 벼락치기를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많이들 그러시죠? 네. 특히 원고 같은 거 쓸 때 막 그래요. 네. 책에서는 두려워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보호 기제가 미루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처럼 이렇게 고질적으로 일을 미루는 사람은 어떻게 이 미루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소장님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네, 저도 미루기의 끝판왕이라서. 저도 마감을 딱 정해놓고, 만약에 오늘 12시까지면 보통 10시부터 2시간 초집중해서 하고, 이제 그런 게 너무 일상화됐는데, 저는 그런 저를 그냥 긍정적으로 좀 봐요. 왜냐하면 계속 생각하잖아요, 머리로. 미루기는 하지만 머릿속으로 계속 뭔가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때 시간 정해놓고 그 딱점일 때 최대한 집중해서 해내죠. 그래서 이제 결과물이 나올 때는 감탄하죠. 와, 그 2시간 만에 이렇게 좋은 칼럼을 썼단 말이야? 이런 글이 나왔단 말이야? 감탄하죠. 또 거기에 어떤 그런 긍정적인 피드백이 오면 되게 좋은 거여서 저는 제가 그걸 극복하는 방법은 그냥 시간을 좀 할당해 줘요. 이 시간을 못하면 못하는 거야. 그래서, 네. 그렇게 좀 배분해서 워낙 여러 가지를 일을 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이소윤 대표님은 어떠세요? 미루기. 저는 미루는 것 때문에 사실 가족들한테 원망을 이렇게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비난을 하기도 해요. 넌 왜 미리 하지 않고 이때 하느냐. 그래서 나의 스타일이다.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까 그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 보통 미루는 것들이 원고를 쓰는 일이라든가 기획서를 쓰는 일이라든가 맞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그 전까지 저는 충분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야지 이게 계속 생각이 확장될 수가 있는데 그걸 미리 해버리면은 거기에서 그냥 끝나버리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끌어낼 수 있는 만큼 끌어내고 그리고 딱 대신에 그걸 해낼 수 있는 그 시간, 최소한의 시간을 이렇게 정확하게 확보를 해둬야 되겠죠. 네, 그 시간 안에 해내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네, 고맙습니다. 저는 그 일하는 것도 왜 이렇게 좀 스타일들이 있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저는 미루기를 조금 덜 하는 편인데, 어떻게 하느냐면 어떤 과제가 있으면 저는 좀 다 쪼개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서론, 아니면 그 앞에 목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서론, 본론 중에서도 2분의 1, 3분의 1, 이제 카테고리를 이렇게 나눠서, 그럼 이제 그렇게 쪼개서 그거를 언제까지 할 거야. 그거를 제가 다 설정을 해요, 미리. 그래서 플래너에 다 적어 놓으면, 물론 이제 그게 넘어갈 때도 있고, 뭐 안 넘어갈 때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 쪼개서 내가 플래너에 직접 내가 이렇게 써 놓으면 좀 잘 지켜지더라고요, 그나마. 네. 자기와 약속을 잘 지키시네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막 이렇게 좀 제어가 안 되는 사람이라 그래서 일일이 다 이렇게 넣어놓고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충북세일본부 자꾸 이렇게 이제 편하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충북 지역에 세일센터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제가 좀 너무 한정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네,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좀 다른 글 좀 읽어볼까요? 그 책 내용에도 나오지만 김지혜 선생님입니다. 혹시 나의 성공을 위해 동일한 행동을 꾸준히 노력하셨던 것이 있으실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저는 오늘 우리가 북콘서트이긴 한데 스스로 봐도 책은 좀 많이 읽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꾸준히, 네, 뭐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 시간만큼은 반드시 좀 지켜서 꾸준히 보는 편입니다. 근데 뭐 책 장르는 다양해요. 저는 막 소설도 너무 좋아하고 특히 대하 소설 막 이런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어쨌든 텍스트를 늘 가까이 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이게 리딩을 많이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떤 자료를 보더라도 이해? 이런 게 조금 좀 잘 되는 것 같아서 자기 훈련 삼아 책을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대표님은 이소연 대표님 어떠세요? 저도 같은 경우인데요. 원래 이제 책을 그렇게 좋아하기는 했었지만 그 의도적으로 이렇게 얼만큼 읽어야 돼 막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라디오에서 책을 소개하는 코너를 하고 있다 보니까 반드시 일주일에 한 권은 독파를 해야 돼요. 그거 이외에 또 이제 저한테 필요한 책들을 또 읽게 되잖아요. 근데 그 책들을 그냥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 라디오를 하면서 원고를 쓰다 보니까 그 이제 책들을 제가 다시 리뷰한 자료들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거를 나중에 모인 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내 생각이더라고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들이 이렇게 모아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책을 읽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실제적으로 이렇게 좀 체감을 했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어머, 고맙습니다. 네. 또 소장님 어떤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상담을 하는 사람이니까 사실 이게 이제 감정을 다루는 일을 주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이제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뭔가 자기 소진이 높은 일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메꿀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많이 찾아서 즐거운 일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뭔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눈다거나 아니면 뭐 걷는다거나 아니면 짧게 여행을 간다거나. 근데 제가 가장 주기적으로 계속 많이 하는 거는 영화 보기입니다. 영화. 혼자 맥주 캔 하나 놓고 영화 한두 편 보는 게 제가 지속적으로 하는, 꾸준히 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박보용님, 저는 직업 세계 현장에 있게 되면서 이 나이에 네, 정말 운 좋게 입사했구나 생각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운이 좋았던 것보다 그동안 열심히 살고 공부해서 오늘날 이렇게 되었더라고요. 네,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좋은 글이죠?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선화영 선생님께서 후추파의 고수들처럼 내가 되는 척 하고 싶은 게 뭔지 쌤들 공유해 주세요 라고 주셨는데요. 여러 종사원님들도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채팅창에 우선 이소연 대표님 말씀 좀 들어볼까요? 되는 척 하고 싶은 게 뭔지? 네, 아까부터 저 댓글을 보고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딱히 생각나는 게 없어요, 지금. 아, 그러세요? 네. 소장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미 고수라고 생각했어요. 처럼이란 말도 맞지 않고요. 그냥 고수죠. 왜냐하면 제가 22년을 이 일을 했기 때문에 한 10년 하면은 자동으로 굴러가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지겹죠. 10년 정도 하면. 그래서 10년 하고 갈아탔어요. 제가 10년 동안 언어치료사로 일했고요. 10년 지나고 나서는 심리상담을 다시 공부를 심리상담사로 일하고, 지금 이제 10년이 또 지났잖아요. 너무 또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성운동에 분야에서 이제 또 힘을 보태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신의 삶을 그냥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게 저는 고수라고 생각해요. 그냥 내 모습을 그대로 오픈할 수 있으면 저는 그게 고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정말 놀랍게도 곳곳에 너무 고수들이 많잖아요. 너무 멋진, 일상에서 많이 만나고 저희 동네에도 많이 계시거든요. 무슨 뭐 스타소식집 사장님, 뭐 또 공업사 사장님, 뭐 또 뭐 즐겨가는 치킨집, 뭐 이런 분들을 보면서 인생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색깔을 사는 사람들은 다 고수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뭐 지금은 아닌데 과거를 좀 돌이켜 보면, 제가 원래 경력이 강사는 아니고 원래는 이제 회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경력 개발을 해서 강사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그 시점에서 정말 한 번도 강의를 해본 적이 없는데 굉장히 그 경력이 높은 강사인 척은 해본 적은 있어요. 제법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 많은 강의를 한 사람처럼, 근데 이제 알고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뭐 이렇게 강의한 거였어요. 근데 다들 속아 넘어가시더라고요. 네, 그랬던 경험은 있습니다. 정말로. 네, 정말 강의 한두 번밖에 안 했는데 뭐 연 몇천 명 만나는 사람처럼 막 그랬던 적은 있어요. 근데 돌이켜 보니 바라는 대로 된 거죠. 제가 충북 여기 지역에 종사원님들 만나서 이런 또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거 이렇게 보면 제가 또 말처럼 그렇게 된 거잖아요. 스스로 대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 거 한번 볼까요? 조연아 선생님께서는 아까 우리 서평 중에 나왔던 이야기를 또 한번 이렇게 자기 사례로, 자기 언어로 말씀해 주셨어요. 자녀들 운전면허 학원을 보냈는데 떨어졌을 때 아들은 운전학원 강사 탓을 하고 못 가르쳐 뭐 이런 거죠. 딸은 자기가 기계치라고 자책을 하더군요. 정말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이게 막 특이한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에서. 그렇죠? 네. 그래서
또 조율아 선생님께서 밑에 여자, 남자보다는 가면 증후군으로 받아들이는 경우의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권지동이 선생님, 가면 증후군의 원인 중 하나인 자존감을 스스로 높이는 사소한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그리고 상대방의 자존감을 올려주는 말이나 행동은 무엇이 있나요? 라고 말씀 주셨어요.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는 사소한 방법이 있다면 스스로. 저는 네, 자기 약속을 잘 지켜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내가 이걸 하겠다면 그걸 하는 거. 그러면 자존감이 좀 올라가는 것 같고요. 상대방의 자존감을 올려주는 말이나 행동은 영혼 없는 칭찬을 하지 말자. 영혼 없는 칭찬. 네, 페이스북에 좋아요 이런 식의 발언을 하지 말자.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좋은 점 있잖아요. 내가 뭔가 내 마음을 움직였던 그런 걸 좀 칭찬해 주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진심이 느껴지는 거. 그런 피드백이 저는 값지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은 어떠세요? 스스로 자존감을 좀 높이려는 어떤 네, 그런 훈련 이런 게 있을까요? 스스로? 이거는 나중에 이거였구나라고 제가 알아챈 게 있는데요. 기록인 것 같아요. 기록. 네. 네. 그 기록을 그냥 기록해두고 보지 않으면 그건 기록이 아니죠. 그렇죠. 네. 근데 저도 이제 뭐 동기부여라든지 아니면 가치 찾는 이렇게 뭐 그런 수업들을 이렇게 선생님이랑 같이 해보면서 저의 이전 기록들을 이렇게 모아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이 기록들 때문에 이렇게 있는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했었던 그런 행동에 의미를 이렇게 부여해주는 그런 것들이 기록이고 그걸 나중에 다시 이렇게 리뷰해보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기록. 글도 좋고 이미지도 괜찮겠죠? 네, 맞아요. 이미지도 이렇게 시차별로 이렇게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 들어보니까. 네, 저는 직업 상담 6개월 차인데요. 구직자 오면 오래된 전문가인 척 합니다. 아까 박보영 선생님, 고마워요. 네. 제대로 뻥치셨네요. 또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발성과 목소리가 좋으세요. 제 얘기죠. 네, 이래야 되는 거죠? 감염증후군이 아니려면. 고맙습니다. 네. 구직자들께 선생님들은 전문가이십니다. 너무 당연하신. 그렇죠. 우리 이미 다 전문가입니다. 이 분야에서 전문가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우리 사전 질문도 좀 주신 선생님들이 계세요. 네. 미리 우리 채팅창에 올라와 있진 않지만 사전 질문 제가 한번 잠깐 체크해 보겠습니다. 책에서는 자기 자신에게도 성공의 보상을 줘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아까 채팅창에 나온 거랑 맥락적으로 좀 비슷한 질문이긴 해요. 그렇죠? 패널 분들께서는 스스로에게 주는 보상 어떤 것들이 있나요? 혹시 아까 말씀 주신 거 말고 또 주실 말씀이 있나요? 네, 저거 좀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저도 24시간이 부족하게 이제 살았던 그 정말 이런 표현 많이 썼는데 몸이 찢어질 것 같아. 이런 표현을 정말 많이 쓰고 다녔어요. 정말 1분 1초를 쪼개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랬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아무래도 뭔가 자동화되어 있죠, 몸이. 계속 일적으로 막 움직이는데 일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성취감이 대단하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이제 어떤 이익도 있고 그 명예도 있고 또 금전적인 보상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계속 그 일을 스톱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10년 전부터 이제 10일 동안 해외여행을 좀 갔어요. 한 도시에서 10일 살아보기 그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쿠바를 갔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투어에 그 비행기 티켓이 물려있는 상황입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근데 한국에 있을 때는 뭐 계속 연락들을 받아야 되니까 일이 스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진짜 가게 됐는데 사실 처음 갔을 때 너무 힘들어요. 불편하고 그쵸. 익숙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가서 보니까 내가 그 나라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진짜 없더라고요. 말도 안 통하죠. 그러니까 그냥 나는 여기서는 그냥 새내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즐기면서 나로 좀 오정라인을 한 사람으로 좀 돌아갈 수 있는 뭐 소장도 뭣도 아닌 그냥 개인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저한테 선물해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거죠. 대표님은 어떠세요? 스스로한테 보상,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 있을까요? 최근에 들어서는 이렇게 공연 보러 가는 거, 공연. 뮤지컬, 네. 네, 그리고 내한 공연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그 비용을 대고 그냥 당연히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어릴 때는 이거 너무 비싸서 내가 볼 수 있는 공연이야?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캐츠나 뭐 시카고 이런 뮤지컬 이렇게 봤었거든요. 근데 가서 그 자리에 있어 보면은 또 그 자리 안에서 또 하고 싶은 게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실 몇만 원 차이인데 좀 뒤에서 보고 막 이랬다가 다음에는 저 앞으로 가야겠구나. 네, 그래서 VIP석 꼭 끊고 네, 그 안에서 또 이렇게 그걸 또 보면은 그 이제 도록들이라는 것들이 또 다르게 보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떤 게 물건으로서의 그런 보상보다는 그런 게 경험적 가치의 보상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너무 그 모범생님 같은. 아니, 왜냐면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이 너무 제가 속물 같아서 저는 무조건 10%는 저 때문에 씁니다. 그러니까 물건, 네. 저는 이 옷도 그 얼마 전에 직업적 성취를 했을 때 딱 10% 띄어서 산 옷이에요. 잘 어울리네요. 그러니까, 예.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갖고 싶은 리스트가 있어요. 줄지가 않아요. 늘 줄지가 않아요. 그래서 늘 1번부터 10번까지가 있는데 그 10%딱 띄어갖고 1번부터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뒤도 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볼 때마다 뿌듯하고, 볼 때마다 기분 좋고, 볼 때마다 약간 처질 때 이렇게 막 업되는 네, 그런 것들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저 너무 속물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네, 그러면 다른 질문 또 한번 볼까요? 주변에 감염 증후군 겪고 있는 분들 많으신가요? 혹시 실제 사례 있을까요? 뭐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사전에. 전 너무 많아요, 주위에 전문 강사님들. 제가 어떻게 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 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저 못해요, 원장님.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할 수 있으니까 맡기는 거죠, 위임은. 그렇죠. 못할 것 같으면 내가 하거나 다른 사람을 찾는 거잖아요. 당신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맡기는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저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듣는데요. 저 어떨 것 같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를 들어 제 하급자가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저 못할 것 같은데요. 이러면 그냥 닥치고 하세요. 이소연 대표님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설명을 한다. 네. 네가 할 만하니까 내가 맡기는 거다라고 해준다. 사실 그래야 맞는 건데 저는 그래? 다른 사람 줄게? 저는 그래요. 좀 가차 없나요? 저는 그러는 편입니다. 다른 질문 또 하나 볼게요. 책에는 성공의 필수 요소 4가지 중에 4가지 행운, 타이밍, 인맥, 성격 이제 있다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라고 사전 질문을 주셨어요. 우리 이소연 대표님부터 먼저. 전 성격이요. 성격. 네. 네. 다른 것들은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요소들일 때 성격은 그래도 제가 스스로 어떻게 그러니까 타고난 성격은 있겠지만 내가 노력해서 조금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조금 제어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의 성격이 어떻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성격. 그렇죠. 가는 증후군이 없으시네요. 네. 오정란 소장님 어떠세요? 네 가지 타이밍이라고 중에 생각합니다. 타이밍. 네.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좀 돌아보면 그 타이밍에 그런 선택을 했던 것들이 지금 좀 적재적소 이렇게 좀 들어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그제 휴가를 갔다 왔어요. 근데 그 휴가를 같이 간 친구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나서 그 해외여행도 같이 가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꽤 오랜 시간을 중요한 때마다 등판을 해주는 친구들인데요. 그 친구들하고 이제 그때 그 와인을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했던 게 돌이켜보면 너무 위험천만한 상황을 우리가 살아왔다. 이러면서 참 그 타이밍에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할 때 그렇게 이제 뭔가 그런 선택을 한 거에 대해서는 참 잘한 것 같다는 이런 말 나눠줬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 4가지 행운, 타이밍, 의미, 성격이 사실 분리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인생은 타이밍이다. 사랑에도 타이밍이 필요하다. 성공에도 타이밍이 필요하다. 한 것처럼 그 타이밍을 올라탔을 때 잘 뭐라고 해야 되나 캐치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근데 왜 이렇게 3분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4가지 카테고리 중에
한 분은 이렇게 겹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 달라요? 저는 이제 인맥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는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딱히 뭔가 말로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도 우리가 알잖아요. 이 사람이 나의 성공을 바라고 있다라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느낄 때 저는 정말 그 불가사의한 에너지를 얻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저에게는 성공의 네, 정말 지름길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사전 질문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마무리하고요. 채팅창에 또, 우리 박보용 선생님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커피 쿠폰 드리기로 했나요? 안 했나요? 박보용 선생님.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제가 안 드렸다라면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글도 많이 올려주시고 저는 새일 입사하고 혼자 쓸 노트북 6개월 할부로 긁었어요. 이제 한 달만 내면 할부 끝나요. 와우, 네. 부럽네요. 그렇네요. 네. 그 다음에 기회는 왔을 때 잡으라는 말씀 같아요. 뭐 요 얘기 제가 아까 이렇게 막 너 해볼래? 라고 했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뒤로 빼면 이제 그렇다는 거죠. 네. 거부가 계속되면 기회도 더 이상 오지 않아요. 그래서 왜 책의 내용에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너무 고민하느니 먼저 좀 해보라고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아요? 네, 먼저 해보는 거. 네. 그래서 이제 뭐 유명한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셨죠. 너무 신중한, 그래서 타이밍 놓치는 것보다는 실패하더라도 해보는 게 좋다고.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타이밍 잘 잡으라고 상담할 때 자주 하는 이야기이시기도 한데요. 네. 타이밍 알아차리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기회인지 아닌지 파악하는 거, 이게 능력인 것 같습니다. 라고 SO 아나 선생님께서 주셨어요. 김지혜님 질문. 저는 책을 읽으면서 구장, 김지혜님도 운영자님이시죠? 네, 네네. 아니에요? 죄송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조직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네, 이렇게 좀 허튼 짓을 하고 있습니다. 구장 단원 첫 머리에 J.K. 롤링 이야기가 감명 깊었대요. 네. 해리포터 쓰신 분, 그분 얘기하시는 거죠? 네. 아닌가요? 맞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능력보다 우리가 하는 선택들이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대표님들은 살아오시면서 하신 선택들 중에 기억에 남는 선택이 있으실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그 다음에 겸손과 가면 증후군의 구별법 무엇인가요? 또 이렇게도 주셨네요. 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능력보다 우리가 하는 선택들이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대표님들 살아오시면서 선택 중에 가장 기억이 남는 선택 어떤 게 있으실까요? 대표님 혹시 있으세요? 이 대표님. 저 같은 경우는 그 선택을 되게 이게 되게 막 결정적인 선택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 외부에서 보기에는 그게 되게 특이한 선택이었었나 봐요. 그게 이제 시골로 이사를 갔던 거거든요. 네. 근데 뭔가 청주가 뭐 되게 도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도 않았어가지고 저는. 네. 그래서 그 근교에 이제 문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냥 자연 가까이에 있고 싶어서 네. 그리고 아이들이 어릴 때 거기에서 컸으면 좋겠는 그런 바람으로 갔어요. 근데 이거를 되게 커다란 선택으로 주위에서는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좋아요. 거기 가서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의 그런 게 삶을 누리고 있고 또 이렇게 만나고 있고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겨가지고 너무 좋아요. 우리가 이제 선택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내가 한 선택인지 아니면 외부 요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건지 저는 그게 좀 그 접점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하는 선택은 실패해도 회복이 금방 되죠. 아닌가 봐 이러고 다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외부에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하는 선택은 왜 잘 돼도 조금 뭔가가 좀 아쉬운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저는 사실 제가 아까 이제 회사 생활을 하다가 전문 강사로 경력 개발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사실 회사가 잘 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워서 경력 개발을 한 게 아니라 잘 나가고 있었는데 주위에서 다들 의아해했죠. 근데 저는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선택이 지금 기억에 가장 많이 남습니다. 소장님은 어떠세요? 저는 되게 선택이 많은데요. 일단 남편을 선택한 걸 잘했다고 어머나. 생각하고요. 어머나. 현재 남편 없습니다. 네. 아, 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가장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이제 직업적인, 저도 제 책을 제가 2권을 썼는데요. 그래서 제가 명랑과부라는 책을 거기서 제가 잘하는 3가지를 써놓은 게 있어요. 근데 첫 번째 결혼을 선택한 거, 2번째 아이 셋을 낳은 거, 3번째 유급 직업을 가진 거라고 해요. 근데 그다음에 4번째 친구들하고 여행을 가게 된 거라고 이제 적어놨는데요. 그 선택도 이제 중요하지만 지금 딱 떠오르는 것은 대학원을 가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웃기게도 제가 대학 때 너무 공부를 안 해서요. 저 학점이 3점대 이하거든요. 그래서 대학원 어떻게 한번 1차 떨어지고 2차 다시 도전했을 때 이제 붙게 돼서 되게 그때 기뻐서 굉장히 공부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데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되게 열심히 막 밤잠을 쪼개면서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금방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좋아서 선택한 것은 정말 안 졸릴 정도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그때 정말 학교로 그 연구실로 쉬러 간다는 표현을 했어요. 네. 네. 그때 아이들도 되게 어렸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혹시 공부 대학원을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 2학기 때 등록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굉장히 실질적인 조언도 좀 주셨어요. 끝으로 우리 겸손, 가면증후군 구별법. 저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딱 이다 아니다를 보기에는. 저는 그렇죠? 딱 그 기준점이 불안감 같은데요. 불안감. 네, 가면증후군이 있는 분은 불안감이 높을 거고 겸손하신 분은 불안감이 없겠죠.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그렇게 따져보면 딱 좋을 것 같고, 본인 알죠. 우리가 남들을 볼 때는 어떨까요?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 양반이 지금 겸손스러워서 저렇게 얘기하신 건지, 저 양반도 가면증후군이 있네, 이런 판단은 좀 타자가 하긴 좀 어렵겠죠? 대표님 어떠세요? 어렵지만 지금 제가 보기에 제일 어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이 앞자리 수가 4자로 바뀌고 나서는 그게 조금 더 정확해졌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남들을 봐도 네. 네. 파악이 되죠. 네. 네, 그러시군요. 50 넘어가면 몇 초 안 걸려요. 딱 보면 압니다. 그러시군요. 네. 자, 우리 여기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패널님들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여우말 북콘서트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우리 오늘 댓글창에 정말 제일 많이 글을 올려주신 박보영님 또 글을 올려주셨는데 결혼은 제 선택이었는데요. 회복이 안 돼요. 아이씨, 너무 일찍 해서요. 막 이런 글을 올려주셨는데 이렇게 유쾌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어디 계시는 분인지 저 한번 만나 뵙고 싶은데요. 네. 언제 한번 저 불러주세요. 네. 자, 이소연 대표님, 오정란 소장님, 오늘 여우말 북콘서트 어떠셨어요? 네. 네,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는데 하다 보니까 재밌네요. 그래서 좀 네. 시간이 짧은 게 아쉽기도 하고, 네.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좀 더 허심탄회한 솔직한 이야기 나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소연 대표님. 네, 우리 너무 가슴 안에 깊숙이 있던 이야기였어가지고 쉽게 꺼내기가 조금 더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더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루는 유정은 너 정말 대단해. 지금도 충분히 잘 해내고 있어. 라고 스스로 격려해보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잘 봐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릴까요? 네. 네, 이후에 또 무슨 행사가 있다고 그러죠. 골든벨 퀴즈 뭐 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상품도 많이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